1972년 11월 14일 오전, 박 대통령은 강 장군을 불러 약 30분간 요담했다. 그 이틀 전에 골프 회동 때 신범식 사장의 제보가 있었다면 이날 박 대통령은 강 장군에게 수경사령관과 이우락 부장의 관계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 11월 18일에도 박 대통령은 강 장군을 초치하여 약 1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그 이틀 뒤 강창성 장군은 또 박 대통령에게 불려와 약 40분간 요담했다. 11월 29일에도 강 장군은 박 대통령을 만나 35분간 군내의 동향을 보고했다. 윤 장군에 대한 첩보 수집 결과도 알렸을 것이다. 윤필용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각자의 주장을 검증하려면 1973년 3, 4월의 박 대통령 업무 일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은 1972년 11월 뉴코리아 골프장에서 신범식 서울신문 사장으로부터 윤필용 수경사령관의 불순한 언동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지 넉 달 만인 1973년 3월 8일에 강창선 육군 보안사령관을 불러 수사를 지시한다. 이 넉 달 동안 박 대통령은 강 장군, 박종규 경호실장, 그리고 군내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윤 장군에 대한 첩보를 보고받고 숙청을 결심하기에 이른 것이다. 윤 장군의 발언뿐 아니라 이우락 정보부장과의 밀착이 수사 지시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1973년 3월 8일 낮 12시 7분에 박 대통령은 강창성 소장을 초치하여 12시 35분까지 28분간 윤 사령관에 대한 수사 지시를 내렸다. 강 장군은 박 대통령이 나에게 수사를 지시하면서 전두환 준장에게도 물어봐 라고 말했다고 기억한다. 박 대통령은 한 장짜리 보고서를 건네주면서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그 보고서는 신 사장의 제보가 요약된 것이었다. 강 장군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물러나오는데 박종규 경호실장이 들러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해왔다. 경호실장 방에 들렀더니 박 실장은 대단히 흥분하여 모조리 잡아넣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강창성 보안사령관은 수사관들에게 조사를 지시하고 별도로 수도경비사 소속의 지휘관 몇 명을 불러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사에 저항하지 말고 협조해달라고 당부, 사전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강 사령관은 윤필용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퇴근길에 한번 들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육사 8기생으로 동기생인데다가 장성 진급도 같은 날에 했다. 강 씨가 중앙정보부 차장보와 육군 보안사령관을 거치는 동안 수도경비사령관인 윤 소장과는 업무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었다. 강 소장은 윤 소장에게 수사에 착수했음을 알렸다. 윤 소장은 모함이라고 펄쩍 뛴 뒤 모든 것을 강 사령관에게 맡길 것이니 선처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강 소장은 이 문제를 푸는 길은 가깝게 찾아가 사과하는 것뿐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장군은 3월 9일 해임되고 보안사로 연행된다. 바로 이 무렵 지성한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장에게 김시진 정보비서관이 전화를 걸어왔다. 김 비서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빨리 내 방으로 오라고 했다. 지성한 대령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현역으로 근무했고 박 대통령의 신임도 두터웠다. 지 대령이 김 비서관을 찾아갔더니 그날 우리 윤 장군하고 저녁 먹은 날이 며칠이지 하고 물었다. 지 대령은 작년 연말입니다 라고 했다. 신범식 서울신문 사장의 부탁으로 이태원동 식사자리를 만든 것이 지 대령이었다. 김 비서관은 그 몇 시간 전에 박 대통령에게 불려갔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뜸 내가 너를 신임하여 그 자리를 맡겼는데 못된 자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술이나 마시고 나를 두고는 영감이니 노망이니 뭐니 그따위 소리만 한다면서 너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서. 박 대통령이 말한 그 자리란 윤필용, 신범식, 정소영, 김시진, 지성한이 만났던 이태원동의 식사자리였다. 김 비서관은 각하, 그 자리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친구야 더 알아봐 라고 했다. 지대령도 그 식사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게 불경스러운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지대령은 청와대에서 바로 수도경비사령부로 직행했다. 윤필용 장군은 장교식당에서 식사 중이었다. 지대령이 그날 신범식 사장과 만났을 때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라고 물었다. 윤 사령관은 왜 자꾸 그것 가지고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네. 얼마 전에도 박종규 경호실장이 나한테 그것을 물어와서 내가 다 이야기해줬는데 라고 했다. 윤 사령관은 이런 부연 설명을 했다. 그날 식사 자리에서 나와 신 사장이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홀의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그 이야기가 나왔다. 신 사장과 이제부터는 박 대통령이 건강하셔야 한다. 각하의 판단이 흐려지시면 물러날 시기를 우리가 알려드려야 한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 그게 전부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지대령은 다시 신범식 서울신문 사장을 찾아가 물었다. 신 사장도 맞아. 윤 장군이 말한 게 맞아 라고 했다. 안심한 지대령은 김시진 정보비서관을 찾아가 자신이 파악한 내용을 보고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정소영 경제수석 비서관이 들어왔다. 이태원동 식사 모임의 동석자였던 그도 조금 전에 박 대통령에게 불려갔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자네도 그 자리에서 날 욕했다면서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정 수석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모략입니다 라고 말했다. 정소영 수석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물러나오는데 박 대통령이 전화 버튼을 누르더니 강창선 보안사령관 대조 라고 말하는 게 등 뒤로 들렸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김시진 비서관은 그 자리에서 강창성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시진 비서관이 각하께서 오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더니 강 사령관은 이렇게 말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윤 사령관이 불경스러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신범식 사장이 다 시인했습니다. 보안사에서 조사했고 그때 신범식 사장이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김시진 비서관은 얼굴이 하얗게 되더니 신 사장이 시인했대. 나도 이제 그만둬야겠어 라고 했다. 지성한 대령은 가만 계십시오. 제가 한 번 더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신범식 사장을 다시 찾아갔다. 외투 속에 녹음기를 숨기고 가서 대화를 녹음했다. 신 사장은 내가 시인을 했다고. 무슨 소리야, 아까 말한 그대로야 라고 했다. 지대령은 틀림없죠 라고 확인을 받은 뒤 사장실을 나와 녹취록을 작성하여 김시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신 사장은 지성한 대령이 나간 뒤 강창성 보안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신변 보고를 요청했다고 한다. 지성한 대령도 며칠 후 구속되어 다른 윤필용 계열 사람들과 함께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졌던 그는 나중에 무죄로 석방됐다. 전역 뒤 기업인으로 변신했고 마주협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던 지성한 씨는 이 사건은 유신 조치 뒤에 영향력이 커진 이우락 부장과 윤 사령관이 밀착되어 가는 것을 의심하고 있던 박정희 대통령에게 박종규, 신범식 두 사람이 과장된 보고를 올린 것이 계기가 됐다. 수사를 지시받은 강창선 보안사령관은 윤 사령관의 군복을 벗기는 선에서 그쳤으면 좋은데 가혹한 수사로 억울한 희생자를 너무 많이 만들었다고 평했다. 1973년 3, 4월 중 박 대통령의 업무 일지를 보면 중대한 변화가 감지된다. 강창성 육군 보안사령관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박 대통령을 독대하여 보고를 하는 동안 거의 매일 박 대통령을 만나던 이우락 정보부장의 청와대 출입이 줄어든다. 박 대통령이 부르지 않았던지 면담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3월 21일에서 4월 2일까지 박 대통령은 이우락 정보부장을 한 번밖에 만나주지 않았다. 그 한 번이란 것도 15분간의 보고였다. 4월 3일 이 부장으로부터 약 50분간 보고를 받았던 박 대통령은 다시 4월 8일까지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 그가 4월 9일 밤 10시에 이 부장을 만나 준 시간은 불과 5분이었다. 거의 매일 하루에도 몇 차례 찾던 정보부장을 대통령이 근 보름간이나 소외시켜버린 것이다. 이 기간에 강창선 육군 보안사령관은 박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를 3번 올렸다. 그 보고의 핵심은 윤필용과 이우락 부장의 밀착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 기간 중 김치열 정보부 차장을 한번 불러 결재를 해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노골적으로 부장을 따돌린 셈이었다. 박 대통령이란 태양의 둘레를 도는 행성에 불과했던 이우락 부장의 초조와 불안은 대단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이 부장에게 확실한 경고 신호를 보낸 것이었다. 박 대통령이 이 무렵 이우락 정보부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보는 대목이 또 하나 있었다. 박 대통령은 1972년 5월에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와서 하는 행동에서 북한 측의 영향을 감지했던 것이다. 7.4 공동성명 문안부터 북한의 대남 공작 노선을 상당히 반영했고 한때 이우락 부장은 북한 측이 요구하는 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다가 김종필 총리의 강한 반대와 박 대통령의 신경질적인 반응에 부딪혀 포기한 적도 있었다. 박 대통령은 남북회담을 하면서도 김일성의 약속이나 말에 아무런 신뢰를 두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가 있다.
1972년 8월 남북 적십자 본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 박 대통령은 돌아온 남측 대표 이범석 씨 일행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북한 당국을 상대할 때의 지침을 내렸다. 남북 적십자 본회담 시 지침. 하나, 평양에서 있었던 일은 공식, 비공식을 막론하고 모두 보고해야 한다. 둘, 공산주의자들과 접촉할 때는 사전에 전략을 세워놓고 해야 한다. 셋, 북한 위정자들과 우리가 핏줄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넷, 우리 적십자사는 인도적 사업이라고 보나 북한은 정치적 사업으로 본다. 다섯, 북한 요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정치적이다. 여섯,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일곱, 술을 마실 때도 상대방이 공산당이란 사실을 잊지 마라. 여덟, 북한 사람들과는 어떤 자리에서도 감상적으로 흐르지 마라. 아홉, 북한이 남한 언론을 비판하면 자문위원들은 즉각 반박하라. 열, 대표단과 자문위원 사이는 긴밀한 협의를 하되 매일 저녁 결산토록 하라. 당시 권부에서 이우락 부장의 독주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던 이는 김종필 총리와 박종규 경호실장이었다. 윤필용의 수경사와 강창성 소장의 보안사는 전통적으로 라이벌 관계였다. 이런 권력 갈등 하에서 이 부장과 가까워진 윤필용 장군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윤필용 사건은 이우락 정보부장을 초조하게 만들었고 그가 박 대통령의 신임을 다시 얻기 위하여 저지른 김대중 납치 사건은 결국 자신의 몰락을 불렀다. 김대중 납치에 대한 일본 언론의 집중 보도로 생긴 반한 감정 속에서 문세광의 사리가 탄생하여 유경수 여사 피사를 부른다. 이 사건으로 박종규 실장은 해임된다. 유교사의 퇴장은 박 대통령의 내면을 흔들어 결국 그의 몰락으로 이어진다. 윤필용 사건 수사에 따른 군맥의 부침은 5공화국 출범에도 흔적을 남긴다. 윤필용 세력 제거는 그 영향의 심도에서 박 대통령 시절의 최대 사건이다.